여러 가지를 다 세팅해 놓고 리스크를 분배를 해놔라는 건데, 이게 전통적인 사업 방식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매출을 올리는 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또 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얻으시고 또 다른 분들을 많이 컨설팅을 하시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할 때 이 책은 꼭 읽으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멘탈적인 건데, 추천드린 책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그 삶의 그 자연 법칙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블립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양자 역학에 관련된 물리학 책인데, 그 책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앞 단계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전에 무의식적인 거를 뚫어 나갈 때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 책 2권 추천드릴게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판매 마케팅 쪽 책을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되게 생소한 또 색다른 분야시네요. 대표님께서는 트리플 시스템에 관해서 책도 내셨는데 이 트리플 시스템에 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도 대충은 얘기를 했었는데,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지식 창업도 있고, 어떤 대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 사업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제조사도 있고요. 그게 트리플 시스템이라는 게, 트리가 이제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세팅해 놓고 리스크를 분배를 해놔라는 건데, 이게 전통적인 사업 방식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 또래, 아버지 또래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미국이라고 봤을 때 미국의 10년 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유통과 컨텐츠와 이런 게 모든 게 섞여 있고 그게 연결돼서 네트워킹 돼 있어요. 하는 방식들이. 그리고 지식 창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지식을 이제 파는 것이 되게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한 3가지, 4가지 사업을 같이 영위하면서 그걸 연결점을 찾아서 그걸 통합시키는 일이에요. 트리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맞지 않는 거는 약간 가지치기로 뺄 수도 있고요. 가다가 이제 정말 좋은 게 나오면은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유동적이고 약간 아메바바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리플 시스템 좀 쉽게 설명하면, 유통도 하고 제조도 하고 대행사도 하고 지식창업도 하는 다원화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폴리메스 같은 인재인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 폴리메스라고 하니까 좀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본인 사업도 잘하시지만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길 잃은 셀러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는 셀러들은 이러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선 셀러를 시작한다는 거 자체를 저는 약간 부정을 해요. 저도 셀러로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조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셀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거 기반으로 뭔가를 솔루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무의식적인 거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리고 어떤 잘못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프로그램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잡아난 다음에 셀러를 하든 뭐 지식 창업을 하든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셀러를 하고 있고, 나 이거 지식을 배웠으니까 이거에 매출을 올리는 거, 거기에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매출을 올리는 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난 지금 이거 매출을 1,000만 원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조급함이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조급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심리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떤 매출을 뽑아내려고 했을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나아갈 때 내 심리 상태를 발견해야 되고, 그 심리 상태는 기저에 뭐 때문에 왔는지가 결국에는 어릴 때나 그럴 때 왔거든요. 그 어릴 때 있는 그 잘못된 프로그램을 수도꼭지를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현재에서도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매뉴얼적인 게 아니라 어떤 기적적인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2억의 빚을 졌을 때, 어떤 매뉴얼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돈 법니다, 이렇게 돈 버는 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매뉴얼대로 어떤 거를 행했다면 벌써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빚이 2억일 때 독서실에서 한 달 동안 했던 행동은 뭐냐면, 계속 이런 책만 읽었어요. 아까 추천드렸던 그런 책들, 유튜브. 근데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매를 해볼까? 이 소매로 팔던 건조기를 도매로 해볼까? 그래서 도매가 터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실패했던 거를 글로 써볼까?
이 아이디어였거든요. 그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글로 해서 한번 써볼까. 3개의 글을 썼는데 거기서 200만 원씩 그때 컨설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자꾸만 해달래요. 그래서 얼마나 받아야 되지? 한 200 받을까? 그래서 그냥 던져봤던 것이 그게 첫 번째 컨설팅이 돼서 순수익 1000만 원과 매출 2000에서 3000짜리가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가르치려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 알려줘서 이렇게 해봐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머리가 뚫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 단계의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 셀러를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몰라요. 이 사람이. 오프라인이 더 맞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셀러가 돈 되니까 여기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셀러가 처음 갖춰져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 이전 단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심리나 그 신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앞 단계를 먼저 설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신념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님의 신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난 왜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하지? 그러면서도 되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도와주면 뒤통수도 많이 치고요. 도와주는데 뭐 별로 도와줬다고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탄식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탄식을 삶의 이유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신념을 만들었죠. 베푸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베푸는 사람들하고 한번 어울려 볼까? 그럼 내가 이걸 베풀어 오면 이 사람도 베풀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재밌지 않을까? 라는 걸 해서 신념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거를 컨설팅 업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돈을 주면 베풀어 줄게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 원칙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걸 턱을 넘는 사람들한테만 무자비하게 베풀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념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됐고 그 신념이 3년이나 지속됐고요. 그 3년이 시작됐을 때 벌써 300명이 넘어갔고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신념이 실체가 되고 생각만 했던 것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신념은 생각한 거를 현실로 만드는 엄청난 도구예요. 그래서 제 신념은 그 베푸는 사람들이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성공하는 거고. 예. 진짜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신념으로 맞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모이고 또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아까 책 읽은 얘기도 해주시고 힘들었을 때 한 달 동안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책을 많이 읽고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거와 대표님의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되냐에서 차이인데 그냥 책을 그냥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부터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을 딱 집었을 때 여기서 이걸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1개에서 2개에 내가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우선 세팅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안 읽어도 1개가 여기서 적용됐다면 책을 100권 읽으면 100개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내 사업이나 삶에. 그러면은 삶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책 한 권에 1개만 실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세팅되면 책이 되게 빨리 읽혀요. 그러니까 속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었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속독은 많은 책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이 책에 1개 실행을 하겠다 나는. 머릿속에 박아놓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만 하고 하면은 책 한 권 다 한 가지는 분명히 실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시면 100권 읽으면 100개, 100권에서 200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100개라고 치면은 200권 읽으면 200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소설을 읽다가 또 자기 개발서를 읽다가 또 뭐 전공 서적을 읽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소설책을 읽으면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개발책을 시키면 거기서 실행력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책을 먼저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걸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좀 얇은 책 있잖아요. 관심이 되게 많은 얇은 책인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를 한 번에 다 마스터를 하면은 많이 그쪽을 빠르게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분야로 또 넘어가도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한 책 읽기는 사실 뭐 소설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자기개발서하고 예를 들면 심리학 그리고 약간 뇌과학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쪽만 읽어도 돈 버는 거는 충분하고 거기다 더 확장해서 막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막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여러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얻고 싶다면 욕심이 나면 그때 확장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너무 많은 사업 분야를 해오시고 그리고 또 협업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업자분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미 많은 걸 이루셨고 뭐 다 해보셔서 뭐 그렇게 욕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 분야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오프라인 사업 분야를 항상 좀 그런 게 있었는데 2017년에 제가 오프라인 카페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카페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온라인 마케팅을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근데 그 오프라인 사업 분야를 제가 아직까지도 좀 약간 한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하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리고 커뮤니티 사업도 있거든요. 오프라인 커뮤니티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코워킹 스페이스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이제 수익성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좀 흔들리는 상태에서 그걸 몇 번은 시도했었고 오프라인 사업은 한 두세 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코워킹 스페이스를 뭐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제 사무실에서 공보나 뭐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거기에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오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저는 이제 사는 공간이 코리빙 스페이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거기 한 7명, 8명 정도 지금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제 에너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코워킹 스페이스에 실패했었어요. 대전에서도 했었고요. 그 선릉에서도 제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근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근데 내가 에너지가 바뀌니까 좀 오더라고요. 그 많이 놀러도 다니고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예전에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일만 했죠. 그냥 컨설팅만 하고. 근데 지금은 좀 이게 영향이 좀 바뀌어서 오프라인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시는 사업가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굉장히 뭐 열심히 하시는 워커홀릭이시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나는 정말 사업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실까요? 요즘에 제일 느꼈던 거 한계가 있었는데 제 직원이 월 1,000을 넘겼거든요. 순수익으로. 월 1,000을 넘겼는데 이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부터 내 직원을 1,000만 원을 넘기게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컨설팅 업을 하면서 컨설팅 대표님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벌 때 저는 그게 이상하게 행복해요. 약간 변태 같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나를 뛰어넘을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 이걸 하기 잘했구나. 내가 베풀었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그 사람들이 또 잊지 않아요. 좀 되게 감사한 건데 그냥 강의를 하는 사람을 있는 게 당연한 건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컨설팅 받았던 분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계속 만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되게 행복감, 약간 희열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냥 저녁 식사하면서 행복하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했던 거는 이제 컨설팅 대표님들하고 제 직원들이 돈을 벌고 그걸 이제 고마움을 나한테 표현해 줬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대표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내공도 많고 그리고 뭐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심이 굉장히 단단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멀리 또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 나가실 분이라는 거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셀러를 꿈꾸면서 하나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월에 벌고 싶으신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를 조금 내면에 생각을 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셨던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